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정 온라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생애 설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여러분들 수행평가 주제가 이 생애 설계인 만큼 오늘도 집중해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평가를 하게 되면 생애 설계를 직접 간단하게 해보게 될 거예요. 그때 어떤 원리를 적용해서 해야 하는지 그거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뜻에 초성을 이렇게 뚫어놨어요. 여기를 같이 채워보고 이거에 맞는 원리를 여러분들이 칸을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애 설계는 나의 인생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생애를 설계하고 이를 실천함. 이 의미를 뜻하는 자발성의 원리를 적용해야 합니다. 스스로가 포인트가 되겠죠. 실천함도.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상황에 맞고 적합한 수준으로 설계함. 우리 작년에 어떤 목표를 세울 때 스마트 기법 여러분들 배웠던 거 기억나죠? 거기서도 내가 실현할 수 있는 것들을 목표로 세우자라고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생애를 설계할 때 각 상황을 고려를 해서 거기에 적합한 수준으로 해서 적합성의 원리를 고려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이거는 어떤 초성이 들어가게 될까요? 구체적이고 역시나 실현 가능하게 구체적인 포인트가 되겠죠? 내가 20대에 어떤 직업에 관해서 어떤 목표를 이룰 것이다. 내가 원하는 직업을 위해서 어떤 자격증을 몇 살까지 딸 것이다.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하게 설계하는 것이 우리는 현실성의 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세웠음에도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내가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융통성 있게 생애 설계를 해야 합니다. 융통성의 원리.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에 관한 개인과 그리고 개인뿐만이 아니라 나의 가족 생활 전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괜찮겠죠. 내가 결혼을 해서 직장 생활을 하고 노후, 은퇴 대비까지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에 따라서 나의 가정 생활, 내가 가정을 형성하고 자녀를 교육하고 가족이 다시 축소되고 하는 그 과정 모두를 계획을 세우는 것. 그래서 이것을 종합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은 것은 먼저 내 스스로 나의 가치관에 맞게 생애를 설계하는 것. 그리고 상황에 맞게 적합한 수준으로 다시 말해서 구체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하게 설계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두 번째를 보면 생애 설계 영역이 있고 한 가지씩 질문이 나타나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평가를 다음번에 하게 되면 이 질문의 답을 미리 생각해 오는 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먼저 진로와 직업 설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나는 어떤 직업을 선택할까? 여러분 여기서 이 직업이 반드시 나는 유튜버 혹은 나는 농부, 선생님 이런 구체적인 직업명이 꼭 아니더라도 나는 이런 직업을 가질 거야가 뚜렷한 학생들은 직업 명칭을 써도 좋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가치를 담은 내용을 써도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직업을 가지고 싶다. 아니면 나는 유명해질 수 있는 직업을 가지고 싶다. 혹은 나는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가지고 싶다. 이런 식으로 나의 가치관을 담아서 써도 좋습니다. 두 번째,
결혼과 가족 계획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결혼을 하게 된다면 언제 하고 싶고, 그리고 자녀는 몇 명을 낳고 싶은지, 여러분의 이것도 가치관에 따라서 스스로 답을 편하게 내보시고, 그리고 세 번째, 경제 계획. 내가 이제 앞으로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서 살아갈 때 생활에 필요한 경제적인 준비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는 집에서 보호자님의 도움을 받아도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우리 집은 어떤 식으로 경제적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거를 참고해서 여러분도 내가 경제적 준비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얘는 보호자님의 도움을 받거나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검색을 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건강관리. 우리 지난번 체크리스트 했던 거 기억나죠? 거기서 대충 자신이 건강에 대해서 어느 거를 보완해야 될지 아마 알았을 텐데, 내가 100세 시대까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써보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1시간씩 매일 걷기, 혹은 주 몇 회 운동하기, 이런 식으로 이것도 연령대별로 설정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후 준비를 보면,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내가 언제부터 어떤 준비를 할까? 이 질문은 조금 추상적이죠.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내가 언제부터 어떤 준비를 할까? 행복한 노후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나는 가족들이랑 가까이 살고 자주 만나는 게 내 행복한 노후일 것 같아. 혹은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그대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사는 게 나한테는 행복한 노후일 것 같아. 혹은 나는 돈을 많이 가지고 여유롭게 사는 게 나한테는 행복한 노후일 것 같아. 라고 여러분 각자마다 생각하는 게 다를 거예요. 그 중에서 내 경우를 생각하고 이를 위해서 언제부터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은지. 예를 들어서 나는 내가 이룬 가족과 가까이 사는 게 행복한 노후일 것 같아 라고 하면 가족에 대해서 역할을 생각해보고, 그리고 가족 간 소통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겠죠. 노후 준비까지 여러분들이 편하게 하지만 나의 가치관을 담아서 답을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원리랑 영역에 대해서 답을 내리는 거를 설명을 해드렸는데, 우리 수업 시간에 건강 체크리스트, 그리고 배우자 조건 선택, 경제 관리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노후 설계가 막막할 것 같아서 나의 100세라는 활동지를 한번 준비해봤는데, 여기 보면 여러분들 100세 시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많은 친구들이 100세까지 아마 살게 될 텐데, 내가 정말 100세의 노인이 됐을 때 나는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는지, 내가 희망하는 모습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답을 하는 과정에 나의 가치관이 녹아들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보고 여러분이 내가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게 판단이 설 수 있겠죠. 질문을 같이 한번 볼게요. 먼저 100세가 된 지금 어떤 곳에서 살고 있는지, 이것도 구체적으로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인적이 드문 곳에서 전원주택을 꾸려서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다. 혹은 나 혼자, 아니면 배우자와만 살고 있다. 구체적으로. 인적이 드문 곳에서 자연과 함께 가족들과 어울려 살고 있다. 아니면 혹은 나는 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배우자와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다. 혹은 나는 굉장히 럭셔리한 요양원에서 편하게 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건 여러분들의 희망사항이에요. 내가 어떤 곳에서 살기를 바라는지 100세가 됐을 때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당신은 누구와 함께 살고 있나요?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보시고요. 세 번째, 어떤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충분히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100세가 됐을 때 과연 그때에도 일을 하고 있을지, 꼭 일을 하지 않아도 나는 어떤 생활을 하고 있을 것 같은지. 그 다음에 네 번째, 나의 취미나 삶의 보람은 무엇입니까? 100세인 나를 상상했을 때 내가 하루에 시간을 쏟으면서 이렇게 기쁨을 느끼는 취미나 내 삶의 보람이 무엇인지. 그리고 다섯 번째, 100세 시대를 사는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써보시고 마지막은 아니고 여섯 번째는 100세, 100세인 여러분들은 앞으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젊은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면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이거는 모두 여러분들이 100세가 되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답을 내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정성껏 칸을 채워보시고 여러분 우리 이렇게 활동지 지금 설명 들은 거는 반드시 등교 수업 때 꼭 지참하도록 합니다. 무엇보다 이거는 수행평가의 참고 자료로 점수는 들어가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면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반드시 등교시 지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참하도록 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혹시 활동지 관련해서 모르는 점이 있는 친구는 선생님이 지금 쓰는 번호로 전화를 주세요. 모르는 게 있다는 친구는 이 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도 온라인 수업 수고하셨습니다.